안녕하세요. 백년서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세는 인생의 후반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을 돌아보며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힘들어질까? 하고 걱정한 적 없으신가요? 활기찼던 사람들이 어느새 기력이 떨어지고 병원 방문이 잦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70세 이후가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은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혜로운 안내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운동, 사회적 활동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누구나 생기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책과 함께 노화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과 꼭 실천해야 할 삶의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년서재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책의 저자 와다 히데키는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통해 현대 70대의 건강 상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만 해도 60대 후반 인구의 10% 정도가 보행조차 어려웠지만 지금은 2~3%에 불과합니다. 영양 상태가 개선된 덕분이죠. 특히 전쟁 이후인 1950년대 미국의 잉여 탈지분유 지원으로 단백질 섭취가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생각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노년기에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실제로 일본 나고야 대학의 연구에서도 고령자들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신건강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오래전 논어에 등장한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공자는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만큼 좋지 않다고 했지요. 무조건적인 식단 제한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저염식이나 저콜레스테롤 식사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삶의 즐거움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 역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죠. 삶의 즐거움이 빠진 노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70세라는 갈림길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노화를 가속할지 아니면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맞이할지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저자는 70대의 생활 방식을 현역의 연장선으로 볼 것을 권장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했다고 해서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면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이 급속히 쇠퇴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은퇴 후의 삶을 다룬 일본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가토 다이조의 연구를 참고할 만합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며 퇴직 후에도 뚜렷한 목표와 꾸준한 사회적 활동이 있어야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예로 나가노요는 일본 내에서도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지역인데 이는 고령자의 높은 취업률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생활하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삶이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는 비결인 셈입니다. 70대에 들어서면
인생의 방식을 인풋 중심에서 아웃풋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보를 듣고 습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죠. 한국의 국민 MC 송혜 선생님도 100세 가까이 사회 활동을 하며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는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을 하기에 건강한 것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이 책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습관입니다. 특히 저자는 70대 초반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80대 이후에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령 매일 꾸준히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 평소 즐기는 취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노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천주교 교리에도 육체는 영혼의 성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의미죠.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유연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했듯이 몸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습관이 결국 강한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70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적극적인 사회 활동과 꾸준한 신체 활동, 그리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자 와다 히데키의 말을 빌리자면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늙음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70대의 삶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현대의학의 급속한 발전 덕분에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병치레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약 10년 정도 짧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래 사는 축복이 반드시 행복한 노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립하는 노후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그는 운동과 식습관 외에도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행복 연구에서도 평생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불교의 화엄경에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천주교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 의지하며 지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역시 고립된 노년은 불행한 노년이며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0세 이후가 인생의 황금기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만큼이나 정신적 활동 또한 중요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독서나 글쓰기, 토론과 같은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령자들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느렸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로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거리의 철학자로 유명한 강신주 박사는 노년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70대 노화 갈림길을 현명하게 건너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 중 하나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70대 이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토대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밀라논나의 사례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의욕 저하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의욕 저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인 샌드라 체프먼 박사는 의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일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취미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의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이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장자는 노년을 삶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는 시기로 보았고, 맹자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70대 이후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입니다. 책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산책하거나 수영이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 노인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규칙적인 걷기 운동만으로도 노인의 근육 손실과 뇌 기능 저하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70대의 노화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긴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이 시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70세 이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일상 속 작은 변화입니다. 인간은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급속히 노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신체적인 쇠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도교의 고전 장자에서는 유유자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변화에 적응하는 삶을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하게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70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생활 속 작은 변화를 만드는 습관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평소 자주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길을 걷거나 새로운 장소에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등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서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뇌를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시키는 훈련이 되어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우선 의식적으로 외출을 자주 하는 습관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특히 집에서만 지내면 신체적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은퇴 후 집안에만 머무르던 분들이 지역사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과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됩니다. 지역의 문화센터 강좌나 도서관, 취미,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의 유명 방송인 이금혜 씨는 여러 방송에서 나이 들수록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라고 자주 강조하곤 합니다. 그녀는 외출을 습관화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 이미자 씨 또한 고령의 나이에도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속하며 무대 위에서 젊은 사람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고 있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일상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고기 섭취의 중요성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기와 지방을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적당한 육류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고기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이지요. 국제학술지 미국 노인의학저널의 최근 연구에서도 70대 이상 노인이 적당한 고기 섭취를 통해 근육, 손실과 면역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중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통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는 노년기 뼈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유럽의 저명한 의학저널 란셋의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번 이상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고령자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요즘 햇볕 쬐기를 생활 습관으로 적극 권장하는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생활 습관들은 궁극적으로 자립하는 노후를 위한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이 있는 한 우리의 일상은 새로운 시도의 연속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삶의 작은 변화와 도전을 끊임없이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습관으로 노화에 대처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노화를 단지 두려운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단지 늙음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 제시하는 노화 예방의 핵심은 아주 특별하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삶의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70대 습관 만들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0대에 새롭게 만든 습관은 대부분 80대 이후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매일 산책을 즐기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 책을 읽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습관,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즐기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 등은 결국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느슨한 운동을 권장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오히려 몸에 더 좋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심장내과 전문의 제임스 오키프 박사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하루 30분 정도의 적당한 걷기 운동이 70대 이상의 건강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의 명의 허준 선생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동의보감에서 약보다는 음식으로, 음식보다는 생활 습관으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이나 의료기술로 모든 노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책은 의료적 측면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강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강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잡고 식단을 제한하거나 약을 과도하게 복용하다 보면 오히려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학협회지에서도 최근 노년기에는 조금 높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책은 끝으로 70세 노화 갈림길을 슬기롭게 건너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0대 이후에는 누구나 자연스러운 신체적 쇠퇴와 노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천주교의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는 노화는 하나의 축복이며 지혜의 선물이다. 늙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늙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깊은 의미를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화라는 인생의 과정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립하는 노후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상의 작은 습관들, 적극적인 삶의 자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한다면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70대와 그 이후의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는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값진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70대가 더욱 의미 있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실천 가능한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보세요.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는 바로 그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